안녕하세요. 경의선책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혼자 천천히 북유럽을 출간한 여행 드로잉 작가 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 일상을 찾아 틈만 나면 걸었다를 쓴 슈뚜입니다. 경의선책거리 문화산책 갤러리에 이렇게 슈뚜 작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9월 저자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기쁜 마음입니다. 네, 저자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매달 문화가 있는 주간과 연계한 프로그램인데요. 저랑 리모 작가님이 또 드로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문화산책 갤러리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슈뚜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여행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행에서 보고 듣고 저희가 이뤄내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9월 저자가 있는 날 북토크 슈뚜 리모의 감성 트래블로그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코너는 작가의 사진첩이라는 코너인데요. 슈뚜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지역을 여행했지만 그 중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유럽이더라고요. 유럽의 여러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슈뚜 작가님이 먼저 알려주실 국가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 책에서는 21개국에 대해 이제 썼지만 그 중에서 아이슬란드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친구들과 아이슬란드 호픈이라는 도시에 가서 머물 때였는데 그때 정말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마트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강제로 이제 2박 동안 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격리를 하셨군요. 네, 자가 격리를. 네. 그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땅덩이도 넓은데 인구수가 적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격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눈 설산 한복판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친구들과 2박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슬란드의 그런 멋진 경관을 볼 때보다 그 2박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친구들과 뭐 좁은 공간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 정말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사연으로 꼽아봤습니다. 그 덴마크의 휘게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스케줄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정말 휘게한 삶을 살다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리모 작가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여행에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찾아서 천천히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유독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국가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도시는 영국인데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유럽에 도착했던 곳이 이제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었는데 영국에 도착해서 되게 낯설고 막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햇빛을 맞으려고 다 나와서 집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되게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햇빛이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구나라고 느꼈고 나는 왜 한국에서 공원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원에 누워본 적이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아빠가 유모차를 민다던가 뭐 아빠가 아이를 손을 잡고 걷는다던가 이런 풍경을 보는 것도 되게 새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럽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저는 첫 여행지였던 영국이거든요. 그 슈뚜 작가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전에 했던 저의 여행의 순간들도 막 떠오르는데 그럼 리모 작가님은 어떤 순간을 소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 가장 이제 여러 번 방문했던 국가인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제 퇴사하고 이제 첫 책을 냈던 여행에서 갔던 국가이기도 하고 그 후로 2번 더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마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여행지를 풍경을 기록을 하곤 했는데 갈 때마다 느낌도 다르고 계절마다 같은 도시인데 여러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로마와 피렌체에서의 기억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콜로세움을 제가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렸던 콜로세움은 그 좌측편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림이 좀
기록으로서의 그림으로의 의미를 좀 많이 뒀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담지 않고 좀 제 주관을 많이 섞어서 그리려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로마를 제외하고는 피렌체가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피렌체는 사실 처음에 그 친구들이 가보라고 엄청 많이 추천을 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괜히 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남들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왠지 너무 시끄러울 것 같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 찾아오는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또 여러 장의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그 두 장의 콜로세오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네. 한 사람이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방문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버전의 그림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이더라도 이제 그릴 때마다 또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사진과는 다른 좀 그림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리모 작가님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신가요? 다음 여행지는 유럽이 아니라 조금 가까운 곳으로 골라봤는데요. 저는 이제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림이 제가 그려놓은 그림 중에 단연코 많은데, 그 제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함덕서호봉 해변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해변 중에서 가장 좀 먼저 알려지고 유명한 해변이어서 제주도를 많이 안 가보셨던 분들도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곳일 텐데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해변도 아름답지만 해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오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그 바다와 오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제 주변에서도 제주도 가서 오름을 오르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성비가 좋은 오름? 금방 올라가는데 풍경은 아주 멋진, 오래 즐길 수 있는 오름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그 아부 오름이라는 오름입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 어떨 때에는 그 제주도 지역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올라가기도 하는 굉장히 쉽고 편한 오름이고요. 근데 분화구의 그 넓이가 산책로가 1km가 넘기 때문에 한 10분 안 돼서 올라가서 1시간 이상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오름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아부 오름 한번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오름 중에 또 저지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서쪽 중산간 가운데에 있는 오름인데, 이 저지 오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대상을 받기도 했던 오름이어서 좀 더운 날 올라가도 시원하게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깨끗한 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름들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개나 좋은 오름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나중에 제주도에 가면 꼭 거기 두 개를 가보도록 할게요. 검사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보다 이렇게 드로잉으로 직접 뭐 나만의 생각이 담긴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림을 뭐 잘 그려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에 그림 여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지만 않는다면은 좀 서툴고 어설프게 그려진 그림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만 그림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보통 그런 여유를 찾기 힘든 분들이라면은 꼭 그림 여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여행이 아니라 머물면서 오래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게 그림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린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여행지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여행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다음 순서에서는 이제 독자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으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앞에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지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여행 컨텐츠를 만들기도
소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행 관련 콘텐츠를 만드시는 크리에이터로서 다음 스텝이 있는지, 그리고 여행 대신 뭔가 스스로 리프레시할 만한 새로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코로나가 있기 이전부터 사실 저는 뭔가 인기 있는 명소를 막 찾아가는 여행을 했다기보다는 그 보잘것없는 그냥 조그만 시골 마을이더라도 오래 들여다보면은 그 마을만의 어떤 매력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막 바쁘게 막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여행 스케줄이 10분 단위로 막 이렇게 적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는 여행하지 않고 그 머무는 여행, 그리고 좀 느슨하더라도 뭐 여행지에 가서 원하는 풍경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 공간과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많이 붐비고 이런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해서 제 여행 스타일이 막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유명하지 않은 여행지더라도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그린 여행을 권해드리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사람들을 대면으로 많이 하는 강연이 아니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대면 강의라든지 아니면 슈뚜 작가님께서 그리고 저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루트로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경의선 책거리에서 그 저자가 있는 날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슈뚜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일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여행 작가로서 뭐 책도 내시고 그림도 그리시는 이몽 작가님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여행을 가지 못해서 답답했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요즘 너무 집콕만 했더니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 슈뚜 작가님을 또 뵙게 돼서 아내한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의 어떤 경험과 이야기가 이 랜선 여행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좀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 경의선 책거리에 저자가 있는 날 여행 작가 슈뚜와 리모의 감성 트래블로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